자, 시험이 다가오면 다들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애들도 초반에 세웠던 계획이 뭔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새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런 나날들의 반복일 텐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도 얘가 계획은 세울 줄을 아나? 제대로 뭘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실 거예요. 오늘은 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공부를 손에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공부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심했는지 게임만 하고 생활관리도 안 되고 당연히 성적도 안 나왔죠. 바닥을 찍었었죠.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원 원장님이 애 마음을 좀 잘 다독거려 주시고 이제 자기도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도 겨울방학 동안 학원을 성실히 다녔어요. 자기가 그래도 마음 잡고 학원 다니니 칭찬을 바라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학원만 다닐 뿐 학원 다녀오면 자기가 뭔 큰 힘든 일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내 할 일 다 했으니 쉰다는 마음으로 아주 떳떳하게 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처럼 학원에 늦지 않고 시간 맞춰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잔소리는 좀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평화로운 겨울방학이었어요. 남학생들이 중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이렇게 엇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애가 책상에 앉기만 해도 엄마는 그저 얘가 책상에 앉았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 애들이 진짜 부모님을 들었다 놨다 이 조련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휴.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보니 다른 애들 실력이 장난이 아니고 자기는 겨울방학 동안 나름 학원을 다녔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현타가 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공부해볼 생각이 있었는지 4월 초에 시험 공부 스케줄을 만들어 놨나 봐요. 학원에서 플래너 쓰기를 강조해서 플래너 쓰는 법을 영상으로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해보겠다는 마음이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 계획 세우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계획을 잘 세웠고 잘 지켰을지 이 사연을 좀 더 들어보죠. 그래서 나름 난생 처음 공부 계획이라는 것도 세우고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잘 안 되었었겠죠.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웠던 계획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서요. 박사님이 영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보여줄까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야 망가진 계획을 심폐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망가진 계획은 이거 심폐소생 이런 미련을 두기보다는요, 버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망가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왜 버리는 편이 더 좋다고 하세요? 하루 계획이 틀어져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맞는데 지금 한 달 정도의 계획이 틀어졌는데 어떻게 심폐소생이 가능하겠어요? 계획을 심폐소생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계획을 지킬 수 없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받는 게 이 학생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래서 문제였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사연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사연에는 없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 학생이 WPI 성격 검사도 해주고 LSI 공부마음 검사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이 성격적인 특성과 이제 공부마음을 이렇게 쓱 보면 어떤 식으로 얘가 계획을 세웠었는지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처음 세워보는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격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학생은 걱정과 불안이 높은 이 로맨티스트 성격인데 얘가 겉으로는요, 엄마한테 좀 틱틱거릴지도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많고 또 엄마한테 왕자 대접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받는 거,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거, 그게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는 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지난 겨울방학을 이제 엄마와 좀 평화롭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학생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보상이 됐을 거예요. 얘가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엄마랑 잘 지내게 되네? 이걸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지만 지금 잔소리를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공부를 해볼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는 거죠. 얘가 매일 게임 때문에 엄마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중학교 때는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런 성격 학생들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는요. 공부고 뭐고 그런 거에 집중도 안 되고 몰입은 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렇게 안정감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이렇게 어떤 정해진 절차를 자기가 딱 따르거나 뭔가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면 내가 이게 안정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될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생각,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생각뿐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래도 수학은 블랙 라벨 아니면 고쟁이 이런 거 풀어야 돼. 이게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어떤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풀어야 된다.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하루 순공 14시간 하더라. 나도 그 정도 해야 된다. 시험 전에 최소 5회독은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어떤 공부의 전설적인 기준을 자기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게 얘한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거의 안 해봤던 앤데요. 수학 실력도 그만큼 안 될 거고 혼자서 가만히 앉아 1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1회독을 혼자서 무사히 끝내본 경험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하겠지만 제대로 안 돼서 금세 포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의 WPI 검사를 봐도요, 얘가 그렇게 뭔가 기준에 맞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LSI 공부검사 결과를 봐도요, 그게 거기서 그대로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몹시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지 그 계획표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좀 알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도 다 예측이 가능하겠죠.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학생이 혼자서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LSI 공부마음 검사의 결과를 보면요. 이 학생이 나름 그래도 예전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계획은 세웠겠지만 아직은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나면 좀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또 하기 싫은 거, 힘든 걸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막 공부하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빡센 계획을 따라서 하기가 참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럼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자책이에요.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은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더 없어지고 공부는 더 피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피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자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오히려 이 학생의 자신감과 의욕을 저하시키고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게 이 학생한테는 안 좋은 건가요? 그래도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잘 세우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학생이 계획을 세울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세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가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계획을 잘 세우려면요. 자기 자신한테 기준을 두고 공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공부 속도와 공부 능력과 공부 목표에 맞게 세웠어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퍼펙트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더 큰 문제요? 뭐가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보던 학생이 이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 경험이 있을까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얘네들이 알까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체험을 해봤을까요? 자기는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있었을까요?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 많이 하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계획을 잘 세우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도 있어야 하고 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른들은요. 애들이 이런 걸 자동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 공부를 해보는 애들,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은 이게 자동으로 안 돼요. 공부를 좀 해본 애들은 자기가 경험으로 체득을 해서 조금만 가이드를 해줘도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공부 목표와 계획을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이 스스로 자기 공부 목표를 잡고 또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코칭을 해요. 그런데 이 공부에 대해서 경험이 1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애들은 스스로 결정하기도 어려워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도 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학생도 이걸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전체 과정을 생각하고 계획을 이렇게 혼자서 잘 차근차근 짜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가 정해진 과정을 따라하면서 좀 체험해보고 체득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고 그게 좋은 거고 누군가 만들어준 목표와 과정을 따라하는 거는 수동적인 학습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공부 1도 안 해봤던 학생들을 이렇게 코칭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한테 시험 전에 이제 전체 공부할 분량을 일부러 눈에 보이라고 문제집도 쌓아놓고 이렇게 보여줘도 스스로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가름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획도 당연히 못 만들죠. 그리고 뭘 먼저 공부하고 뭘 나중에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야, 시험까지 4주 남았잖아. 내가 공부할 게 이렇게 있어. 그런데 네가 이거 한번 좀 쫙 해서 계획을 세워볼래? 아니면 선생님이 계획을 만들어주면 네가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네들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그건 의존적 학습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얘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안내자를 따라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게 스스로도 더 안심이 되거든요. 이은주 박사님의 코칭 받기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멍키고 수업 시간을 보내고 시험 전에는 책 한번 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일단 잘 듣게 되고 전부 받아 적어요. 배운 내용이 이전보다 기억도 나고 이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틀려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도 찾게 되고 인강이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관심 있게 들어요. 센터에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보자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세워서 자, 이대로 따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 앞에서
만들어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략적인 큰 계획을 먼저 만들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매일매일 할 거를 이렇게 2, 3일 정도 단위로 쪼개서 줘요. 그러면서 얘가 내가 이렇게 계획을 따라서 하고 있네?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얘가 뭔가 해볼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계획대로 하니까 이게 뭔가 차근차근 알아지고 이게 되게 좋네? 계획대로 하는 게 중요하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얘네들이 자기가 이제 뭐가 좀 된다는 게 느껴지면 이런 계획 어떻게 세우는 거지? 이런 호기심도 좀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했으니까 다음에 뭘 하면 되지? 이런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엄마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처음 할 때는 한 스텝씩 이끌어주는 코칭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뿐 아니라요. 애들도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자책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더라도 그 과정을 체험해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율성도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렴풋하게라도 뭘 알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하기 힘들어할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학습 심리상담 코칭 도움을 좀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연에 있는 학생, 이게 학생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을 못 따라간 게 아니야. 학생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뭘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만큼 완벽한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준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학생 화이팅!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